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늦게까지 남아서 일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복도, 희미한 비상등만 켜진 교실들. 그런 고요한 학교에서 일어난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시는 혼자 늦은 시간에 학교에 남고 싶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1998년 인천 송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12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점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1998년 3월 17일 화요일, 인천 송도 초등학교에는 평소와 같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3학년 2반 담임교사 김미영 씨와 6학년 1반 담임 최원석 교사가 각각 출근했어요. 당시 28세였던 김미영 교사는 교직 경력 5년차의 성실한 선생님이었고 35세의 최원석 교사는 7년차 베테랑이었습니다. 동료 교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미영 교사는 항상 학생들을 위해 늦게까지 남아서 수업 준비를 하는 열성적인 교사였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최원석 교사는 며칠 전부터 김미영 교사에게 유독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동료 교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복도에서 자주 말을 걸었고 퇴근 시간에 맞춰서 교무실 근처를 서성이는 모습이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최원석 교사는 김미영 선생님 오늘도 늦게까지 남으시나요? 라고 여러 번 물어봤다는 증언이 나왔어요. 더욱 특이한 점은 최원석 교사와 야간 경비원 박종수 씨의 관계였습니다. 다른 교사들은 경비원과 업무적인 관계만 유지했지만 최원석 교사는 자주 경비실에 들러서 박종수 씨와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당시 50세였던 박종수 씨는 학교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던 야간 경비원이었는데 최원석 교사와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동료 교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둘이 담배를 같이 피우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자주 봤다고 했는데 이상한 것은 최원석 교사가 평소 금연주의자였다는 점이었어요. 그날도 다르지 않았어요. 오후 6시 다른 교사들이 모두 퇴근한 후에도 김미영 교사와 최원석 교사는 각각 자신의 교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김미영 교사는 내일 수업 준비를 위해, 최원석 교사는 학급 업무를 위해서라고 했어요. 오후 7시경 최원석 교사가 김미영 교사의 교실을 지나가면서 아직도 일하세요? 너무 늦지 않게 들어가세요 라고 말을 걸었다는 목격담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 이후에도 최원석 교사가 복도를 계속 서성이며 김미영 교사의 교실 상황을 확인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녀가 언제 퇴근하는지 파악하려는 것 같았어요. 오후 7시 20분경 최원석 교사는 평소처럼 경비실에 들렸습니다. 박종수 씨와 잠시 대화를 나눈 후 그럼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학교를 떠났다고 해요. 박종수 씨는 나중에 최 선생님이 평소보다 조금 서둘러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오후 7시 30분경 박종수 경비원이 마지막으로 김미영 교사를 목격했습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김미영 교사는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요 라며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박종수 씨는 그럼 나중에 문 잠그고 가세요 라고 말했고 이것이 김미영 교사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최원석 교사가 퇴근한 지 불과 10분 후의 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김미영 교사는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평소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던 그녀가 지각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직접 그녀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교장 선생님과 동료, 교사들이 김미영 교사의 자택을 방문했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더 이상한 것은 그녀의 가방과 개인 소지품들이 모두 교실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후 2시 공식적으로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어요.
김미영 교사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한 결과 그녀는 전날 저녁 8시경까지 교실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교실에서 발견된 그녀의 수업 계획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내일 아이들과 함께 할 재미있는 활동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절대 스스로 사라질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2명의 주요 관심 인물이 부상했습니다. 첫 번째는 야간 경비원 박종수 씨였어요. 그는 김미영 교사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날 밤 학교에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두 번째는 최원석 교사였습니다. 그는 김미영 교사가 실종된 당일 저녁까지 학교에 있었던 마지막 교사였고 평소 김미영 교사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던 인물이었어요. 경찰이 최원석 교사를 조사했을 때 그의 알리바이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퇴근 시간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박종수 경비원뿐이었거든요. 박종수 씨는 최 선생님이 7시 20분경에 경비실에 들러서 인사하고 가셨다고 증언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이 평소 매우 친한 사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최원석 교사의 그날 행동이었습니다. 동료 교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평소보다 긴장해 보여 김미영 교사의 일정을 유독 자주 확인했다고 해요. 김미영 선생님 오늘도 늦게까지 남으시나요? 라는 질문을 여러 번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마치 그녀가 언제까지 학교에 있을지 미리 파악하려고 했던 것 같았어요. 박종수 씨의 과거를 조사한 결과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이전 직장에서 여성 동료와의 갈등으로 퇴사한 경력이 있었어요. 또한 독신으로 혼자 살고 있었으며 평소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반면 최원석 교사는 기혼자였지만 아내와 별거 중요 평소 여교사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스타일이었어요. 특히 김미영 교사에 대해서는 매력적인 여성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최원석 교사의 행동 변화였습니다. 김미영 교사가 실종된 이후 그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기 시작했고 경비실에 들르는 일도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동료들이 요즘 왜 그렇게 조용하냐고 물으면 충격을 받았다고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만으로는 범죄를 입증할 수 없었어요. 경찰은 학교 전체를 수색했습니다. 교실, 복도, 화장실, 체육관, 급식실. 구석구석 샅샅이 뒤졌지만 김미영 교사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어요. 학교 주변 CCTV를 확인했지만 1998년 당시에는 지금처럼 CCTV가 많지 않았고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증언도 수집했지만 특별한 정보는 없었어요. 3개월간의 집중 수사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진전이 없었습니다. 김미영 교사는 말 그대로 증발해버린 것 같았어요. 경찰은 결국 이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분류했습니다. 박종수 씨와 최원석 교사에 대한 의심은 계속되었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증거는 없었어요. 두 사람 모두 계속해서 송도초등학교에서 근무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사건 이후 박종수 씨와 최원석 교사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졌습니다. 마치 서로를 의지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른 교직원들은 이를 같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생긴 동료애라고 생각했지만 일부에서는 뭔가 숨기는 것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박종수 씨와 최원석 교사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도 더욱 강해졌어요. 2008년에는 더욱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로 부임한 여교사들이 밤늦게 학교에 있으면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호소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특히 김미영 교사가 사용했던 3학년 2반 교실 근처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낀다는 증언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밤에 복도에서 여자의 발소리가 들린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이상한 것은 최원석 교사의 반응이었습니다. 다른 교사들이 무서워할 때 그는 오히려 그런 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싶다며 밤늦게 학교에 남아있기 시작했어요. 박종수 씨는 이런 최원석 교사의 행동에 대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생님, 너무 늦게까지 계시지 마세요 라고 자주 말했다고 해요. 박종수 씨는 이런 소문들에 대해 교사들이 너무 예민해진 것 같다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료 경비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혼자 중얼거리는 일이 많아졌다고 해요. 가끔씩 야간 순찰을 돌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허공을 바라보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최원석 교사는 이 시기에 더욱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미영 교사가 실종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는 여전히 그녀의 교실 근처를 자주 서성였어요. 추억이 있는 곳이라고 말했지만 동료들은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가 박종수 씨와 만날 때마다 다급하게 무언가를 속삭이는 모습이 목격되었다는 점이었어요. 2009년 겨울 박종수 씨의 행동은 더욱 기이해졌습니다. 그는 난방이 잘 되지 않는 학교에서 너무 춥다고 계속 중얼거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별로 춥지 않다고 느끼는 날에도 그는 두꺼운 옷을 껴입고 다녔습니다. 누군가 춥다고 하니까 견딜 수가 없다는 이상한 말을 하기도 했어요. 동료들은 그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특별히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2010년 2월 23일 새벽 3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종수 씨가 경비실에서 급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이에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한 다른 직원이 발견했을 때 그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62세였어요. 부검 결과 심장마비로 인한 자연사로 판정되었습니다. 박종수 씨의 사망 소식을 들은 최원석 교사의 반응이 유독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경비실 앞에서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계속 뭐라고 중얼거렸지만 그 내용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은 이를 단순한 동료애로 생각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뭔가 의미심장한 말이었을 수도 있어요. 박종수 씨의 사망 소식은 학교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12년간 함께 근무했던 동료, 교직원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애도했어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김미영 교사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박종수 씨의 사망을 단순 심장마비로 보고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어요. 박종수 씨의 개인 소지품을 정리하던 중 경비실 서랍에서 낡은 수첩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수첩을 확인한 교장 선생님은 깜짝 놀랐어요. 그 안에는 이상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녀는 너무 춥다고 매일 나한테 말한다. 이제 그녀를 따뜻한 곳으로 보내줘야 할 것 같다. 12년이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 같은 문장들이 박종수 씨의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수첩 중간 부분에 적힌 내용이었어요. 최 선생님이 자꾸 조급해한다. 그분도 힘들어 하시는 것 같다. 우리 둘만의 비밀이 너무 무겁다. 같은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최원석 교사와 박종수 씨 사이에 뭔가 중대한 비밀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첩의 내용은 김미영 교사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경찰은 12년 만에 다시 김미영 교사 실종 사건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이번에는 박종수 씨가 남긴 수첩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수사가 진행되었어요. 동시에 최원석 교사에 대한 재조사도 시작되었습니다.
최원석 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박종수 씨와는 그냥 친한 동료였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첩에 자신과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다는 것을 알고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무슨 비밀이냐는 경찰의 질문에 그는 모르겠다 고만 대답했습니다. 수첩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가 나를 용서해 줄까? 내가 한 일을 후회하고 있다. 하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같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제 그녀를 따뜻한 곳으로 보내줬다. 내 할 일은 끝난 것 같다라는 문장과 함께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그 날짜는 박종수 씨가 사망하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경찰은 학교 전체를 다시 수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12년 전과 달리 더욱 정밀한 장비를 동원했어요. 특히 박종수 씨의 수첩에 나온 따뜻한 곳이라는 표현에 주목했습니다. 혹시 난방이 되는 곳이나 보온 시설과 관련이 있을까요? 수색 3일째 드디어 결정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학교 지하에 있는 창고에서 이상한 냉동고가 발견된 것이에요. 그 창고는 오래된 책상과 의자들을 보관하는 곳으로 평소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창고 제일 안쪽 낡은 의자들과 책상들 뒤편에 긴 천으로 덮여진 작은 냉동고가 하나 있었어요. 냉동고는 오래된 모델로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냉동고를 열어보니 안에는 검은색 비닐봉지들이 들어있었어요. 봉지들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비닐봉지 일부에서 갈색으로 변한 혈흔 같은 것이 발견되었어요. 경찰은 즉시 국과수의 혈흔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며칠 후 나온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혈흔은 인간의 혈액이 맞았고 DNA 검사 결과 김미영 교사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2년 만에 드디어 그녀의 흔적을 찾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더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냉동고 안에는 혈흔만 있을 뿐 다른 증거는 없었거든요.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냉동고를 중심으로 주변을 더욱 정밀하게 수색했어요. 또한 박종수 씨의 과거 행적을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의 집도 수색했지만 특별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박종수 씨는 평소 조용히 혼자 살았고 특별한 이상 행동은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냉동고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그것은 1995년경 학교 급식실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새로운 냉동고로 교체하면서 창고로 옮겨졌다고 해요. 박종수 씨가 학교에 근무하기 시작한 것은 1995년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계획된 것이었을까요? 경찰은 박종수 씨의 수첩을 더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필적 감정을 통해 수첩의 모든 글씨가 박종수 씨의 것임을 확인했어요. 또한 수첩에 적힌 날짜들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김미영 교사가 실종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그녀는 너무 춥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했는데 이는 냉동고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어요. 하지만 수사는 여기서 막다른 길에 부딪혔습니다. 박종수 씨는 이미 사망했고 냉동고에서는 혈흔 외에 다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김미영 교사의 시신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 증거도 없었습니다. 수첩의 내용만으로는 박종수 씨의 범행을 확정할 수 없었어요. 더욱 복잡한 것은 최원석 교사의 역할이었습니다. 수첩에 그와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경찰이 최원석 교사를 재조사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에는 명백히 변화가 있었어요. 몇 개월 후 수사는 다시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가능한 모든 수사를 진행했지만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어요. 박종수 씨의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내 할 일은 끝난 것 같다는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가 김미영 교사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겼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의미였을까요? 최원석 교사는 박종수 씨 사후 급격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경비실 근처에 가지 않았고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있지도 않았어요. 동료들이 많이 조용해졌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봄, 최원석 교사는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만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박종수 씨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최원석 교사의 갑작스러운 사직은 학교 전체에 또 다른 충격을 주었어요. 13년간 근무했던 베테랑 교사가 아무런 예고 없이 떠난다는 것은 이상했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그가 사직 후 연락을 완전히 두절했다는 점이었어요. 동료들이 연락을 시도해도 전화도 받지 않았고 새 주소지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김미영 교사의 가족들은 비록 시신을 찾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점들이 남아 있었어요. 박종수 씨는 왜 12년 동안이나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따뜻한 곳으로 보내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최원석 교사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이 사건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박종수 씨가 우발적 범행 후 12년간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수첩의 내용을 보면 그가 죽은 김미영 교사와 대화하고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한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다른 곳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최원석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단순히 박종수 씨와 친한 동료였을 뿐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것이라고 봤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수첩의 내용을 보면 뭔가 공범 관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우리 둘만의 비밀이라는 표현이 주목받았어요. 2012년 경찰은 최원석 교사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치 계획적으로 자신의 흔적을 지운 것처럼 찾기 어려웠어요. 주민등록도 이전하지 않았고 새로운 직장도 구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경찰은 전국적으로 수배를 내렸지만 그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2013년 한 제보자가 나타났습니다. 최원석 교사와 비슷한 인물을 부산에서 목격했다는 것이었어요. 경찰이 확인해 보니 정말로 최원석 교사와 유사한 사람이 부산의 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가명을 사용하고 있었고 신분을 확인받기를 거부했어요. 결국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곳을 떠난 후였습니다. 송도초등학교는 이 사건 이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보안 시스템이 대폭 강화되었고 교사들의 야간 근무에 대한 안전 수칙도 새로 만들어졌어요. 무엇보다 김미영 교사가 사용했던 3학년 2반 교실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교직원들은 밤늦게 학교에 혼자 남아있는 것을 꺼려한다고 해요. 박종수 씨의 수첩에서 발견된 또 다른 문장들을 보면 더욱 섬뜩합니다. 그녀가 나를 용서해달라고 한다. 이제 평화롭게 쉴 수 있을 것이다. 12년간 고생 많았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마치 김미영 교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박종수 씨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수첩의 한 페이지에는 이런 내용도 적혀 있었어요. 최 선생님이 계속 불안해하신다. 그분은
자신이 시작한 일이라고 후회하고 계신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이 문장들은 최원석 교사가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혹시 그가 이 모든 일의 시발점이었을까요? 수첩의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을 이제 해드렸다. 이제 그분도 편해지실 것 같다. 우리 모두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박종수 씨가 죽기 직전에 뭔가 중요한 일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일이 바로 김미영 교사의 시신을 따뜻한 곳으로 보내는 것이었을까요? 2014년 사건에 새로운 전개가 있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경찰에 편지를 보낸 것이에요. 편지에는 최원석이 김미영에게 거절당한 후 화가 나서 박종수와 함께 그녀를 해쳤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편지에는 구체적인 증거나 세부 사항이 없었고 제보자의 신원도 확인할 수 없었어요. 경찰은 이 제보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수사를 시도했지만 새로운 증거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최원석 교사의 행방도 여전히 묘연했고 박종수 씨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진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 제보는 사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혹시 이 모든 일이 사랑에 눈이 먼 한 남자의 복수였을까요? 일부에서는 그가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해요. 하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그의 생사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와 함께 김미영 교사 사건의 진실도 영원히 미궁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현재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는 미해결 상태입니다. 김미영 교사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최원석 교사의 행방도 알 수 없어요. 박종수 씨의 수첩이 유일한 단서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에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1998년 3월 17일 밤 송도초등학교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아는 두 남자 중 한 명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났고 다른 한 명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도 늦은 시간에 혼자 일할 때가 있다면 조심하세요. 우리 주변에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내면에 어두운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비밀들이 12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 충격적인 방식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최원석 교사는 정말로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어딘가에서 자신의 죄책감과 싸우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김미영 교사는 정말로 따뜻한 곳으로 갔을까요? 진실은 아마도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김미영 교사의 가족들은 아직도 그녀의 시신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비록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서 김미영 교사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져서 그녀가 편안히 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